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드는 하버드 대학교, 그곳에서 단 하나의 공지가 캠퍼스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젝트 한국 서울로. 수십 년간 미국 내 도시들만을 탐방해온 이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유학생 유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째서 한국이지?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야. 굳이 한국에 갈 이유가 없어. 유키의 눈빛은 강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회장 클로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의 K-팝, 웹툰,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러 가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버드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AI 동아리 회장 클로이 윈터스입니다. 23살이고요.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AI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학부 때부터 AI에 푹 빠져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답니다. 지금은 석사과정 1년차예요.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된 건 글쎄요, 아마도 AI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덕분이 아닐까요? 저희 동아리는 매년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영국 캠브리지에서 멋진 경험을 했고, 올해는 제가 한국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특히 부회장 유키가 강하게 반대했죠. 클로이,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 AI 기술도 더 앞서 있고 로봇공학도 훨씬 발전했잖아. 실리콘밸리에서도 일본의 AI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고. 솔직히 유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일본은 AI와 로봇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선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맞아, 유키. 일본의 AI 기술이 뛰어난 건 인정해. 하지만 한국의 AI, 문화 콘텐츠와 연결된 기술을 본 적 있어? K-팝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학습하는 AI라든가 웹툰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AI 같은 독특한 시도들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야.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AI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해 본다면 기존의 AI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유키의 걱정도 이해해요. 처음 가보는 나라라 준비할 것도 많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예요. 익숙한 곳만 찾으면 변화도 없잖아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거기서 우리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달이면 드디어 서울로 떠납니다.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아, 그리고 요즘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는 이제 완벽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발음이 좀 어려워요.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기대되지만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저를 성장시켜왔고 이번 여행도 분명 값진 배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요.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고 돌아오자.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에 우리 모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특히 AI 안내 로봇이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유키도 눈을 크게 떴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처음으로 유키의 목소리에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아,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고 실감이 났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시원한 바다 전경에서 시작해 점점 현대적인 도시 모습으로 변해갔죠.
특히 눈에 띈 건 곳곳의 디지털 광고판이었어요.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흘러나오는 걸 보며 우리의 AI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되었죠. 간판들은 한글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공부했던 한글 덕분에 간판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신기했어요. 숙소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남산서울타워는 정말 멋졌어요. 높은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점과 카페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볼 생각에 기대됐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 여행의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한국의 첫날 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대충 풀고 호텔 1층에 있는 편의점을 들르기로 했죠.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여러 블로그와 SNS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한국의 다양한 컵라면들이 진열대에 빼곡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신라면 블랙,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먼저 시도해볼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라면 진열대 앞에 선이 이국적인 라면의 향이 코끝을 간지리며 마치 새로운 맛의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불닭볶음면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죠. 친구들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불닭볶음면과 참치마요 삼각김밥 그리고 SNS에서 많이 보았던 바나나맛 우유를 골랐어요. 시차 때문에 잠은 오지 않았지만 호텔 방에서 맛보게 될 한국의 첫 편의점 음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호텔 방에 와서 뜨거운 물을 붓고 설명서에 적힌 대로 조리하기 시작했죠. 젓가락으로 면을 휘젓는 순간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정말 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긴장되기도 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이 강렬했지만 묘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얼굴은 빨개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맵싸한 맛이 자꾸 젓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보스턴에서 친구들이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매운맛에 지친 입안을 달래기 위해 산 바나나맛 우유를 마셨는데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운맛과 달콤한 맛의 절묘한 밸런스라니. 한국인들은 이런 맛의 조화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도착 다음 날 우리는 협업할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등 다양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AI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논의했어요. 한국팀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K-팝 AI 댄스 분석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K-팝과 접목된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AI가 안무를 학습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움직임과 비교하여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었죠. 실제 아이돌 훈련생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더욱 흥미로웠어요. 유키는 이 프로젝트의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AI가 춤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좀 더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AI를 활용한 모션 캡처 기술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움직임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낮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와 튀김 김밥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AI 관련 토론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테마 카페를 방문했어요. 처음 북촌의 한옥 카페에 들어섰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마루에 앉아 현대적인 디저트와 커피를 즐기는 경험이란. 우리 팀이 AI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24시간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이게 왜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개인 공간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때로는 보스턴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기에 완벽했거든요. 심지어 간단한 간식과 음료도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며칠 뒤 우리는 AI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었어요. 테스트를 위해 팀원 중 한 명이 BTS의 안무를 따라했는데 AI가 즉시 동작을 평가하고 정확도를 알려주었어요. 예상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3주 동안 한국팀과 협업한 결과 우리는 성공적으로 K-팝 AI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이를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어요. AI가 K-팝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AI 연구자들은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의 AI 기업에서도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유키조차도 발표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클로이, 네가 한국을 선택한 게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국의 유명 AI 스타트업에서 온 AI 관련 담당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거든요. 클로이, 혹시 이 프로젝트를 상용화할 생각은 없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였던 이 기술이 실제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유키도 옆에서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셨다니 기쁘네요. 그 연구자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K-팝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AI와 결합하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안무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는 AI 시스템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어요. 원래 계획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하버드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만약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있다면 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과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기회야. 우리가 만든 AI가 실제로 활용될 수도 있다니 꿈만 같아. 유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보니 이 프로젝트는 정말 가치가 있어. 한국에서 계속 이걸 발전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러 볼까?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AI 기업과 미팅을 하고 가능성을 탐색해보기로요. 새로운 도전이 또 한 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AI 기업의 연구팀과 미팅을 가졌어요. 연구팀은 저희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한 뒤 AI가 단순한 안무 분석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AI가 사용자의 춤 스타일을 분석해 맞춤형 연습 방법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사용자의 피지컬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트레이닝 플랜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AI 기술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어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AI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K-팝 AI 프로젝트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언젠가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 발전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AI 기업과의 미팅 후 저는 왠지 모르게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전에 서울의 진짜 모습을 좀 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한국에 온 후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말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한국어로 된 노선도를 처음 볼 때는 조금 당황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찾은 전통시장에서 처음 먹어본 파전과 막걸리는 잊을 수 없어요. 해물과 파가 듬뿍 들어간 파전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씹히는 그 식감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아주머니가 추천해주는 막걸리도 맛보게 됐어요. 살짝 단맛이 도는 시원한 막걸리는 파전의 짭짤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 파전과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고 하더군요. 그 문화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는 정말 끝이 없더군요.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과 붕어빵,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한 한정식까지 매번 식사가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한국의 문화와 예술 또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악과 K-팝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전통 국악 공연을 처음 봤을 때 그 독특한 리듬과 소리가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오늘 아침 저희 AI 댄스 프로젝트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 댄스 아카데미의 천재 댄서로 유명한 지우가 직접 테스트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지우가 수줍게 물었을 때 저희 팀 모두 긴장됐어요. 유키는 얼른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세팅했죠. 그런데 웬걸 첫 테스트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이러지? AI가 지우의 화려한 춤 동작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너무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에 AI가 완전히 멈춰버렸답니다. 마치 컴퓨터가 잠깐만요, 이렇게 잘 추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키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클로이, 이거 큰일 났는데?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제가 AI를 다운시켰나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그 순간 저희도 모두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지우야, 우리 같이 특별한 실험을 해볼래? AI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천재 댄서와 AI의 특별한 콜라보 프로젝트. 지우가 추는 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AI는 점점 더 똑똑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지우도 깜짝 놀랄 만한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죠. 어머, AI가 제가 미처 몰랐던 습관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추면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한 달 뒤 저희의 AI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초보자부터 프로 댄서까지 누구나 자신의 레벨에 맞는 완벽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유키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클로이, 내 말이 맞았어. 때로는 실수와 실패가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나 봐.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 다음 주에 열리는 서울 댄스 페스티벌에서 지우와 AI의 특별 공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AI가 만들어낸 안무를 지우가 직접 선보이는 거예요. 서울 댄스 페스티벌이 다가오면서 연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지우와 AI의 특별 공연은 이미 큰 화제가 되었고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지우야, 이번 공연은 우리가 꿈꿨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저는 지우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AI가 제안한 새로운 안무를 연습하는 지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각각의 동작은 마치 AI와 완벽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 동작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 볼게요. 지우가 말하자 AI는 즉각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감정이 더 잘 전달될 거예요. 유키는 AI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클로이, 우리 AI가 정말 사람처럼 감각을 배워가고 있어. 드디어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우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AI의 피드백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지우. 저와 팀원들은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지우는 AI가 만들어낸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춤을 감상했고 마지막 동작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어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 사이에서는 AI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진짜 AI가 만든 안무라고? 믿을 수 없어.
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유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클로이, 우리가 해냈어. AI가 예술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지우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동아리 멤버들이 그녀를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공연이 끝나고 유키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뭔가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한 눈빛이었죠. 클로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유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일본의 AI는 완벽한 정확도와 효율성을 추구해왔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AI의 감성을 불어넣은 거야. 지우와 AI의 호흡을 보면서 깨달았어. 유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로봇을 만들 때도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로 봤는데 한국은 AI를 동반자로 생각하더라고. 이런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 인상 깊었던 건 유키가 한국의 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였어요. 일본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 하지만 여기 홍대나 강남을 보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 AI 프로젝트도 이런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한일 합작으로 해보면 어떨까?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창의성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키의 변화는 단순한 인정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래, 다음은 더 큰 무대를 꿈꿔보자. 유키의 제안으로 저희는 곧바로 한일 합작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양국의 댄서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댄서들이 서로의 스타일을 배우고 함께 새로운 춤을 만들어내는 거야. 유키의 눈빛이 활활 타올랐어요. 감동적이었던 건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이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번역을 지원하면서 댄서들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연구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K-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은 예상치 못한 성공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협업, 그리고 천재 댄서 지우와의 특별한 프로젝트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AI를 통해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죠. 물론 아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키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클로이, 너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였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저는 유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유키. 너와 한국 학생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공항에는 지우를 비롯한 많은 한국 친구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로이 언니, 꼭 다시 돌아와야 해요. 지우의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물론이야, 지우.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그리고 반짝이는 한강. 모든 것들이 제 눈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꿈을 향해서요. 비행기가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하버드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울에서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짐을 챙기고 캠퍼스로 향하는 길, 제가 떠나 있던 동안 캠퍼스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연구실에 도착하니 동아리 멤버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클로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어?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물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서울에서의 프로젝트 결과와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AI가 어떻게 춤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피드백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우와의 특별한 협업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AI가 춤을 가르쳐 준다고? 정말 대단해. 그것도 K-팝이라고? 완전 대박. 동료들의 반응에 저도 신이 났어요.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AI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상하기로 했어요. AI가 전 세계 춤을 배우고 그걸로 사람들을 연결해준다면 어떨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각 나라의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쏟아졌고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AI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하버드로 돌아온 지 한 달, 연구실 창가에 기대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의 특별했던 순간들, AI와 함께 만들어낸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까지. 클로이,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동료들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문화를 잇고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도전을 계속하고 싶어요. 유키와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도전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꿈을 꾸기에 더없이 좋은 저녁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AI와 문화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하버드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멋진 여정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AI의 무한한 가능성. 정말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행운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AI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